하재근 평론가님, 제가 지금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예, 실제로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8시 44분경에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남학생이 30대 남교사한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도망친 가해 학생이 112로 신고해서 자수했거든요. 바로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믿기지가 않는 일단 이야기인데 이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안에서 벌어졌대요. 그러니까요. 긴급 체포된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은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건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학생이 선생님을 상대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건 더 놀라운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갈등이 있던 이 가해 학생이 오늘 오전에 교장을 통해 해당 교사와 따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교장실에서 같이 만났겠죠.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담을 요청하는 게 이미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면담을 그렇네요. 요청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교장실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장생이 자리를 나가게 만들고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장이 자리를 피한 틈을 타서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흉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집에서 챙겨서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에 교장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뭐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 면담을 요청하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주머니에서 흉기 꺼내서 이렇게 저지르면 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피습 직후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공격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피해 교사는 목이나 등에 아주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긴 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가해 학생 역시 정신질환이라든가 약물 복용 또 혹은 폭행 전력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지금 정신질환, 약물 복용 이런 무엇도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어떤 이유로든 일단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질렀답니까, 허재현 변호사님? 이 학생 주장으로는 예전에 한번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불만을 품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피해 교사가 가해 고3 학생의 담임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중학생이었을 때 학생부장을 맡아서 직접 지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인연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지도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이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품으면서 마찰이 있었던 거라고 지금 이 학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올해 이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진학한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악연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가해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난달 초였다고 합니다. 면담을 통해서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그 선생님 우리 학교 전근 오셨는데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경찰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교사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이 학생이 생각은 난다. 기억하는 학생이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훈계하거나 혼을 냈던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장 자체만 봤을 때 엇갈리고는 있지만 박성민 변호사님, 지금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교장실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만 만들었고 작정하고 그냥 범행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학생이라고 처벌 수위 약해지나요, 이것도? 이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조사를 마친 후에나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후에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다 죄질이 상당히 불리해서 일반 성인 범죄였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소년법상 소년의
청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가해자는 사실상 만 18세 전후로 성인에 준할 만한 나이라 이 나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죄질에 비춰보면 그 범행 동기를 중요한 감형 사유로 삼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 미수죄가 적용된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주장대로 중학교 때 뭐 되게 선생님이 엄청 이 학생을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엄하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저희 뉴스파이터는 여러분의 제보를 먹고 삽니다. 억울한 사연, 주변의 사건, 사고, 훈훈한 미담 뭐든 좋습니다. 아래처럼 SNS에 MBN 뉴스파이터라고만 치시면 되니까요. 친구한테 보낸다는 편한 생각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